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K 진행의 MC K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시간인 것 같은데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재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짜 제가 공항에서 기다릴 뻔했어요. 네. 재미없구나.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오늘 공항에서 네. 실제로 공황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공황 발작을. 교수님께서도 경험한 적 있으세요? 공황 발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공황 장애하고 공황 발작 이게 네. 좀 다른가요? 아까 이제 제가 공항에서 예, 공황장애 음. 경험했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의 김포공항 작은 공항만 생각하고 미국 갔는데 정말 너무 넓고 너무 넓었구나. 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친구도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공황 발작처럼 느꼈어요. 네. 어떤 증상이? 가슴도 답답하고 정신이 전혀 이제 막 돌아가지 않고 불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안에 모든 증상이 이제 막 의식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발작이라고 하면 처음 시작과 끝이 명확한 걸 보통 얘기해요. 그럼 또 하나는 이게 뭐 발작을 뭐 1년 동안 발작한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순간적으로 짧아요. 짧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황 발작이 이렇게 붙은 이유가 불안 정도가 최고조이면서 공포심이 들고 그렇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공황장애에서 말하는 불안 발작은 예측이 사실은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발작이 오면은 그냥 공황 발작일 뿐인데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게 공황 장애군요. 그렇죠. 장애가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작되는 걸 본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이제 고강도의 불안이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들 같으면 버스 타고 그냥 늘 가는 등굣길인데 갑자기 막 토하고 싶은 느낌이 막 들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바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느끼는 거. 제일 이제 극단적인 게 자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화들짝 깨죠. 화들짝 깨면서 그 증상이? 그렇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주변에 뭐 이렇게 그걸 촉발할 만한 인자를 별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은 굉장히 이상하지.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신과에 올까요? 몸이 아프니까 네. 몸 아픈 그렇죠. 팔 아픈 데 가고. 그렇지.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 사실 이제 원인이 잘 나올까요? 없죠. 네. 그게 아픈 게 아니니까. 네. 그렇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내과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정신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정신과에 사실 그렇게 용기 내서 바로 가기가 쉽진 오기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내과에서 뭔가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다. 대학병원 가는 거야. 그렇지. 다른 병원에 또 가는 거예요. 더 잘한다는 병원에 검사를 더 해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자는 이제 점점 더 내가 큰일 날, 굉장히 뭔가 발견이 안 되는 중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불안이 계속 더 올라가겠죠, 실제로. 발작이 이렇게 자꾸 심하고 자꾸 이렇게 오면 일상생활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이 발작이 일어나는지 그치. 맞아요. 미리 알고 싶겠다.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리 뭔가 그런 뭐 원인이 될 만한 거를 아예 피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내가 공황 발작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오는구나. 이런 걸 미리 조금 알고 있으면 약간 좀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전조가 있으면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폐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아까 갑자기 일어난다 하셨으니까. 그렇지. 이게 예측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예측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탔다가 또 좀 오면 엘리베이터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버스 타는 것도 피해야 되고 마트 가서 좀 답답한 거 느끼면 마트도 피해야 되고 안 가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한 번 생길 때마다 모든 걸 다 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요. 마트 피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공황 발작이 획기적으로 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원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사실 모를 때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 병의 본질을 사실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예측이 잘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이게 실제로는 극단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거나 거기로부터 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그런 방어 장치 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에 갑자기 생겨서 내가 불편한 거지.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렇지. 예.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그래서 좀 이게 심각하지 않다. 네. 엘리베이터 또 타보고 음. 어디 가보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생각이 이제 내한테 이제 아예 경험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견디는 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그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아, 그게 이게 노출 치료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얼마나 좋아지나요? 정신과 질환 중에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이게 공황장애예요. 몇 주 정도만 지나면 한두 주쯤 되면 증상이 확실히 확 떨어져요. 이런 병이 기본적으로 왜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굉장히 희생적이고 완벽해야 되고 완벽주의자. 그 다음에 대개는 타인지향적이에요. 자기보다는. 또 하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는데 내면으로 은근하게 의존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섞어놓은 거예요. 네. 이럴 때 이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막 남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건 잘 유처리 못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왜 언제 공황 발작이 생기냐. 주변에 요구가 너무 클 때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이제 견디면 기대감 같은 게 클 때. 그래, 나는 뭐 희생적이고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뭐 그러니까 되게 그냥 건강이 나빠지거나 내가 그 능력치가 줄어들 때예요. 이제 의존적인 사람들은 되게 이게 이제 그런 자기가 의존하고 있던 사람하고 분리가 될 때 이게 불안이 확 올라온다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발작을 겪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좀 불안이 있거나 혹은 뭐 약간 타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나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네. 있으시다면.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생각만 막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막 희생만 열심히 하고 뭐 주변 사람들만 막 좋고 돈만 막 들어오고 이러면 그게 최고다. 예.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못 돌아보는 거지 실제로. 예. 그래서 자기를 좀 도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균형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균형을 자꾸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변의 스트레스가 너무 세거나 아니면 내가 욕심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놓치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병을 마주해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병이 아니니까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병이잖아요. 우리 교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시고요. 정신 건강을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